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후보군을 압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비 경선에는 부정적인 후보들도 있어 실제 경선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4일 치러지는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벌써 7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묻지마 투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창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는 7명이 모두 참여하는 예비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후보를 2명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도민들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 윤도우 예비 후보는 교직원보다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전에 후보 압축 논의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공약을 비슷한 공약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곧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최소한 4명 정도는 4명 이상 정도는 모이지 않겠냐 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교육 현안에 대한 공약 제시가 중요하다며 편가르기식 예비 경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1대1로 두 사람만 진출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민에 대한 선택권,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초등과 중등, 대학 교원 등 출신은 물론 진보와 보수에 대한 성향이 후보마다 달라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위를 하다 체포돼 경찰 유치장에 입감됐던 5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공사업체는 규정을 어겨가며 야간에도 공사를 했고 서귀포시는 뒤늦게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장에서 54살 홍모 씨가 마비 증세로 발견된 건 8일 오전 9시 10분쯤. 가족들이 면회를 신청하자 경찰이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면회 오시라고 딱 하니까는 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좀 건강 이상이 건 안다 해갖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홍 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장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CCTV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홍 씨는 이곳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야간 소음 문제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이 심해 운영 중인 펜션에 손님이 오래전부터 끊겼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이 누우면은 땅 흔들리는 소리하고 두두두두두두 하는 기계 소리하고 해서 저도 몇 번을 신고했었는데 해군기지는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업체들은 완공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공사는 이제 주로 레미콘 차를 데려와서 레미콘 차들이 위주인데요. 저번 주에 포스코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아마 야간에 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낮이건 밤이건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 설비로 공사를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뒤늦게 야간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공사업체에 사전 신고사항 이행과 위반 시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포항 일본 간 정기 항로 개설 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승객과 화물을 실은 폐기 여객선이 시범 운항길에 올랐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기 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입니다. 미끈한 대형 여객선이 포항 영일만 항에 들어왔습니다. 첫 시범 운항에 나선 이스턴 드림호로 포항 영일만 항에서 교토 마에주로 항까지 550km를 15시간 걸려 운항하게 됩니다. 면세점과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승객 500명과 컨테이너 128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포항에서 곧장 일본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 또 그도 가깝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그 일본을 갈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여기 가까워서 집도 가깝고 여기 배를 타보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승객들은 선상에서 하룻밤을 묵고 교토 마이주루항에 도착해 교토와 오사카의 명승지를 둘러보고 나흘 뒤 포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시험 운항은 정기 운항에 앞서 소요 시간 및 비용을 최종 확인하고 여행 상품 개발과 입출국 불편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관광객 유치 그리고 포항의 물류가 가장 단거리인 550km로서 일본으로 우리 물류가 원활하게 수송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시범 운항은 성사됐지만 항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까지 쾌속선으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현실에서 포항에서 일본까지 15시간 걸리는 여객선이 어떻게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객보다는 화물을 적극 유치해 정기 노선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물동량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페리 여객선이란 화물 비중이 70%, 여객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배를 말합니다. 이곳이 모두 컨테이너 박스로 가득 차야 하지만 오늘은 첫 운항이라 컨테이너 4개만 실렸습니다. 어렵게 항로는 개설했지만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가 더 큰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애플망고는 원래 초여름이 제철인데요. 제주에서는 벌써 수확돼 좋은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 배수로 겨울 내내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도 아끼고 일찍 출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주먹만한 애플망고들이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애플망고는 그물망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과일처럼 가위로 자르지 않고 완전히 익으면 자연스럽게 꼭지가 떨어지면서 그물망에 담깁니다. 이 때문에 하루 수확량이 많지 않지만 당도는 훨씬 높습니다. 이 망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농가는 한 80% 정도 익으면은 가위로 따서 이제 시장에 출하를 하는데요. 그 당도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수확되는 망고는 1kg에 10만 원. 망고는 초여름이 제철인데 2달 일찍 출하되면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끌어다 난방을 하면서 겨울 내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조기 수확이 가능한 겁니다.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이용해 망고를 재배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겨울철에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난방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온배수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은 한 경유 대비 한 8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다로 그냥 흘러들어 해양 환경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발전소 온배수가 난방비를 아끼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한 동 1,300여 제곱미터와 열풍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열풍기가 오작동으로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 주택 4층 베란다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가스 보일러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 뒤 버린 담배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미리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비는 낮부터 시작해 20에서 60mm가량을 뿌리겠고요. 산간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강한 바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약간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동부 지역도 종일 1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13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안개가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 해역이 있어 해상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5단계 개정안이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 1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과 스킨스쿠버의 낚시어선 승선 허용, 자치경찰의 음주 측정 등 제도 개선 과제 40개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와 꽃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는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개정안에 반영하며 제주도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71호로 지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에서 마련하는 영등축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이 우리가곡 창작 작곡가협회 가곡동인을 초청해 마련하는 2014 신춘음악회 봄날 같은 사람들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한 5인의 원로화백 초대전이 23일까지 열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5회 전국 청소년 4.3 문예 공모를 실시하고 시와 산문, 만화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생태 귀농귀촌 학교를 마련하고 20일까지 수강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귀농귀촌학교에서는 제주의 문화와 역사 이해, 제주에서 농사짓기 등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기상과학과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 활동을 맡을 어린이 홍보대사 10명을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시 도령로에 있는 투어나비에서는 여행사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2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805국에 988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김영미로공원 측이 김영노인대학에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영미로공원은 지난 2003년 김영노인대학 설립 자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한 뒤 12년 동안 매년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씩을 기탁해오고 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김영미로공원은 지난해 1억 8천만 원을 제주대학교와 지역사회 등에 환원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kW 이하 설비로 250여 가구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해마다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400kWh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기 요금이 7만 8천 원에서 6천 원 미만으로 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